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5월 25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살벌한 아침을 맞네요.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박살이 난 관계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과연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봤을 때는 절망적이었죠. 근데 막판에 끝을 살짝 돌려놓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스닥이 4% 가까이 빠지는 보고 충격을 먹은 것이죠. 이 충격이 이제 한두 번이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타가 오는 그러한 느낌인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손절이 손절을 낳고가 오늘의 이제 한 줄 요약인데 이러한 케이스는 선절을 낳은 거죠. 우리 이제 신용 물량 쏟아지면 또 다른 신용 물량이 그 밑에 가격에 샀던 종목들이 또 선절을 낳고 이러한 연쇄적인 선절이 시장을 붕괴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그들이 트리거로 작동을 하는데 가장 믿었던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좀 덜 민감했던 SNS 비즈니스를 하는 스냅 같은 종목들이 경기 침체 위기를 반영하는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SNS라든지 경기 방어적인 또 의류 같은 소비주들 이런 쪽으로 경기 침체가 옮겨가는 그러한 그 초창기에 나타나는 위기사항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전형적인 약세 시장에 조그마한 그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우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0.8로 손실폭은 줄였지만 어려운 시장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제 이제 우리 많이 빠졌죠. 미리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과연 조정을 받을 것인가? 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과연 이러한 우리들의 바람이 오늘 시장에 좀 나타나서 든든하고 튼튼하게 좀 장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네, 신청 바랍니다. 네,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일단 바닥을 친 후에 플러스에 올라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대형 우량주들은 괜찮았던 거죠. 하지만 나스닥은 한번 무너진 이후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살짝 반등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반등폭이 낮았습니다. 1% 이내에 들어왔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워낙 대형 우량주들이 특히 테슬라와 같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S&P 500은 다행히 우상향을 하면서 0.81%로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제 아시아 시장은 크게 다 하락을 했고 특히 상해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1%는 하락을 하고 마감했죠. 영국은 0.39로 아주 적게 하락을 했네요. 프랑스는 1.66, 독일은 1.8 하락하면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한 하락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스냅이 어닝 쇼크에 43% 급락을 했다. 이게 이제 시장을 박살낸 가장 큰 원인이죠. 따라서 메타와 알파벳 등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까지 이 부정적인 요인이 전이가 되면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16.6%나 하락을 했네요. 예상을 하락했네요. 네, 신규 주택 판매. 이제 부동산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양수 겸장. 미국 웰스 이펙트의 두 양대 축인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모두 하락을 한다면 이제 소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웰스 이펙트가 없는 이상에서 지갑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소비가 늘 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시장에 미리 선반영되면서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5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9를 기록하면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 나오네. 최저.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ABC도 57.5로 석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 경제 지표들이 특히 제조업 관련 실질적인 지표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두려움을 좀 주고 있네요. 지금 시장이 이제 상품 소비를 거의 끝내고 서비스 소비로 이제 소비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언택 시절에는 상품 소비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시장이 오픈이 되고 리오픈이 되면서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로
소비가 전이되는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조업 지수들이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5월 PMI 지수 예비치도 54.4로 예상을 소폭하였습니다. 인도가 미일 이어서 설탕 수출 또 제한을 검토했네요. 우리나라의 대한제당 오늘 또 상황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삼양사 이런 애들 헝가리 총리가 연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을 하겠다. 이 지금 헝가리 총리가 굉장히 친러시아계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이런 건지 좀 분위기를 좀 살벌하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모더나가 원숭이 두창 관련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 어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 그런 백신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강하게 버티더라고요. 그렇죠? 네. 밤실 같은 것들은 플러스 5%로 지키는데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돈이 일시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 백신 기업으로 돈은 좀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오래 갈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내고 부정적인 것으로 온통 검은색으로 색칠했던 그런 그 피해 하루를 보낸 게 이제 스냅의 주가가 있죠. 네, 스냅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루에 43%가 반이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하한가가 30%에 있지만 미국은 하한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냅을 찾아봤는데 시총은 지금 26조 정도 하는데 작년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천억이 났어요. 네, 마이너스 6천억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아주 실적이 계속 플러스가 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이죠. 네, 매출액은 5.2조.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거의 뭐 연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우리 이제 유튜브도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거 똑같은 거죠. 스랩이 마이너스 6천억의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내용은 아주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20조라는 큰 어떤 시가총액은 가지고 있지만 기업 내용은 살벌하죠. 이 종목들이 내부에서 이제 다음 분기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광고 수익이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20대나 뭐 10대, 20대들이 주로 열광하는 사진으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땐 광고 수익이 줄기 시작했죠. 애플이 이제 광고에 개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바꿔버리면서 페이스북이 작년 11월에 한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스냅에게도 그 영향이 여파가 미치면서 광고 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구글 이런 애들이 모두 함께 하락하는 페이스북도 또 추가로 하락하는 그러한 살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WTI는 살짝 하락을 했는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실적이 향후의 경제 침체에 대한 그런 워닝 사인이 있는데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여전히 110달러를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WTI는 90달러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좀 살아 숨 쉴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뭔가 살아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남아 있는데 WTI가 여전히 110달러, 117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서 6월 초에 이야기될 5월 물가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또 예상이 되네요. 저는 이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주식은 미분이다.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더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쪽인데 이 WTI라든지 이런 커머디티 가격들이 크게 꺾이지 않는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일단은 6월도 크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라는 예상을 좀 버려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돈은 다시 채권 시장으로 가서 2년짜리는 13bp, 5년짜리는 11bp, 10년짜리는 9bp, 30년짜리는 9bp나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 10년, 네, 저 스프레드가 네, 이제 18bp로 이제 주네요. 그렇죠? 17bp로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프레드가 17bp까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네요. 이러다가 다시 10bp 내에 붙는 게 아닐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붙는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장기금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향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어떤 공포감, 걱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은 주식시장이 망가지면서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요 기업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애플은 1.92% 하락해서 140달러, 테슬라가 6.93% 하락했네요. 628.16. 근데 뭐 바이든과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서로 뭐 죽이느니 마느니 뭐 자기는 이제 공화당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카페에 글을 썼는데 그 테슬라의 4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죠. 네,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아성인데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GM이 치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경쟁자를 테슬라는 지금 만나고 있죠. 여기에 정신머리 없이 전기차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여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몰입하는 리더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꾸준하고 도덕성을 갖추면서도 실력 있는 리더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비아는 5.22% 하락해서 3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40으로 잘 그래도 강하게 이 아사리장에서도 IT 관련 기업 중에서도 강하게 잘 지키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네요. 엔비디아도 4.40% 하락해서 170달러가 무너진 지 오래죠. 161달러, 이제 150달러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을 돌려놓지 못하면 IT는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확률 이런 것들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제발 엔비디아가 목요일날 실적 발표에서 좀 시장을 IT 쪽 실력을 좀 돌려놓는 그러한 촉매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TSMC도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100달러가 무너진 지 오래됐죠. 이제 88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27% 하락하면서 66달러.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지켜줄지 좀 고민스러운 아침이네요. 메타 플랫폼스도 7.62% 하락하면서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전부 다 두들겨 맞는 그러한 그 뭐랄까 충격의 아침인 거죠. 그렇죠? 네. 노블록스는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6.93달러. 우리 노블록스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맥스트라고 해서 애플이 VR, AR 쪽으로 시장이 곧 개화된다, 그 제품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맥스트가 계속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오늘 정도면 이익 실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맥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 아침에 맥스트 분석 자료 올려놨습니다. BTC, 비트코인은 오히려 또 살짝 오르네요. 주식시장이 망가지니까 같이 망가지다가 이제 29,000달러, 30,000달러에서 움직이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제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그러한 과정이 한 번 더 진행되면 채로막 쳐서 쭉정이들은 빠지고 알곡들만 몇 개 남아 살아남는 그러한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고 살아남는 자가 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미국 시장이 붕괴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뭐 경제 전망이 기본이지만 저는 손절을 낳고 있다. 이게 제가 보는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이유죠. 특히 성장주가 붕괴를 하는 것은 손절을 낳고 있다. 미국 기술주는 그동안 많은 펀드의 주력으로 포함이 됐죠. 네, 포지션 또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으나 최근 주가 하락 시기에 손절을 부르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액티브 펀드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인덱스 펀드와 같은 비교적 보수적이고 안전한 펀드에서도 매도가 막 쏟아지죠. 그 이유는 환매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펀드에서 환매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수적인 인덱스 펀드에서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지 않나. 이게 우리나라로 이제 전이될 확률.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용 물량이 가장 큰 걱정이죠. 우리는 신용이 쏟아지면 또 신용 물량이 더 쏟아지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 시장이 2,600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키면서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쏟아지는 것도 좀 막고 있는데 한번 뚝이 무너지면 지속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어제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잘 막아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오늘 무너지면은 우리도 신용 물량이라든지 수급에 의해서 손절을 낳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적절히 잘 막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오늘 작동을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일단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 물론 수출이 올 5월 1일에서 20일 거 발표를 했는데 수출도 그렇게 크게 무너지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지 않았죠. 미리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충격이 좀 덜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페드가 뭔가 시장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일단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이것을 대받아서 어떤 부양책이나 금융정책을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한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뭘 정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또한 뭔가 자금을 좀 풀어주고 이러한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놓고 있는 거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레이오프가 적다는 거, 사람들이 소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임금이 여전히 높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그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거죠. 기업이 미래의 실적이 안 좋다면 레이오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해고 통보가 날라오면 그렇게 악순환이 된다면 소비가 줄 것이죠. 벌써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 침체에 들어가면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국발 부양책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상하이 방역에 굉장히 공격을 받는 그래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는데 이러한 연임에 관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아주 저돌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찔끔찔끔 나오면서 시장의 간을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미크론의 그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시장을 크게 열 수도 없는 도시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 그리고 주요 도시들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쟁에 대한 소식은 깜깜무소식이고 CPI는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경기는 침체로 가고 제조업에서 재고는 쌓이고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세에 나타나는 바닥에서 나타나는 온갖 악순환, 악재들이 다 시장에 쏟아지는데 이것만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낸다면 시장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 베어마켓 랠리스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무 쫄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여러 어려움 사항을 다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장은 피할 섹터가 없는 상황이다. 너무나 빠른 당긴 순환 매매, 그리고 잡주들이 판을 치는 장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속될 거지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이것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굳건히 견디고 참아내는 내공 있는 하루, 수요일에는 늘 빨간 장미와 빨간 주가를, 우리들도 오늘도 반등의 하루, 디커플링의 하루, 잘 버티는 하루,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희망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십시오. 우리 그동안 잘 버텨 나왔는데 이번 고비만 잘 넘어가면 시장은 다시 충분히 상승 반전할 거로 믿습니다. 멋지고 즐거운 5월의 수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